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앞서서 보여주셨던 사례 위주가 아니라 약간 좀 컨셉추얼한 좀 서울기록원이 기록의 정리 기술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그런 정리 기술의 틀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일단 정리 기술에 대한 정의를 좀 나름대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말씀을 드리고 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미없는 공공기록의 특성, 정리기술의 관점에서 그런 공공기록의 특성을 살펴보고요. 이런 배경에서 서울기록원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건지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제일 많이 참고하는 미국 아키비스트 협회의 그 용어집인데요. 정리라고 치면 어레인지먼트라고 나오는데 파란색만 보시면 됩니다. 결국 그 기록 정리는 물론 다른 도서 정리나 영상 이런 것과 다를 수 있는데 결국은 그 자료들의 출처랑 원질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조직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료들을 물리적으로 또는 지적으로 제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작업이죠. 그래서 요약해 보면 기록을 일정 기준에 따라 조직 또는 배열하는 일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데 그 일정한 기준이라는 것이 앞서 정의에서 말씀드렸던 기록의 출처와 원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 물리적으로 어떻게 기록을 정리하고 있는지를 이미지로 좀 보여드릴 건데요. 저희도 기록을 물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환경을 전문적으로 갖추고 있어요. 13개의 전문 보존 서고를 갖추고 있고요. 기록의 유형별로 전문 서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 파일철도 있고요. 일반 문서, 이런 대장류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대장류예요. 이거는 도면집들이고 이게 아마 이제 가장 일반적인 보통 기록관의 서고 그리고 정리 기술 작업실의 풍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문서 더미에 파묻혀서 보통 열심히 일들을 하고 계시죠. 이렇게. 근데 잘 보시면 기록은 좀 특징이 지금 보신 것처럼 다 어디에 담겨 있습니다. 파일처에 담겨 있든 이렇게 아까 이렇게 대장류가 편철이 되어 있든 다양한 방식으로 편철이 되어 있고 이렇게 문서 보존 상자 또 아니면 또 부피가 큰 것들은 또 이런 상자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카이브에서는 기록을 물리적으로 정리할 때 이 기록을 담는 컨테이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마이크로필름을 담는 컨테이너고요. 이것도 또 다른 마이크로필름도 유형이 다양하니까 또 이런 형태. 이건 아파처 카드라는 건데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 종이에 마이크로필름이 달려있는 그런 형식이에요. 이건 또 아카이브라고 해서 이제 문서 종이 더미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행정박물이라고 해서 박물류를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3층에 내려가시면 보실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기록을 물리적으로 정리한다는 것이 결국은 기록을 어디에 어떤 순서로 배열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이미지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이 기록 유형, 부피, 그리고 기록을 보존할, 기록을 담을 컨테이너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이고요. 그런 컨테이너들에 이제 붙이는 표시라고 하죠. 주기라고 하네요. 갑자기 용어를 까먹었네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 유형별로 등록번호나 일자 그리고 생산 부서 이런 것들을 적어요. 이것도 기록 보존 상자인데 상자 번호, 생산연도, 생산기간 업무명 이건 테이프나 디스켓류의 또 그런 컨테이너에 붙이는 그런 건데 이게 다 법률에 양식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산기간, 부서 정보, 생산연도, 코드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런 기록을 배열하는 질서를 부여하는 그런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결국 그 결과, 배열한 결과는 앞서도 다 말씀을 주셨지만 결과는 결국 목록입니다. 그래서 정리의 결과는 이런 세개 목록, 또 이관 목록, 여러 가지 목록 형태로 남고요. 이제 다들 이건 미술관이나 박물관, 도서관 다 기록과 마찬가지일 텐데 정수점검이라는 거를 해요. 서고, 수장고 같은 데서는 이게 저희가 어떤 소장 자료들을 수장고에 잘 넣어놨을 때 그게 제 자리에 온전히 잘 있는지를 체크하는 활동인데 이것도 결국 그 잘 정리된 목록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정리의 결과는 역시 목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게 실제 저희 보존소에서 정수 점검을 하는 사진인데 이 RFID 태그를 가지고 이렇게 쭉 쉽게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결국 이게 아까 세개 목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DB 형태로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일정한 기준 출처 원질서에 따라서 배열되어 있는 그런 목록이 DB 형태로 들어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인식을 또 하는 겁니다. 앞서서는 이제 기록을 물리적으로 제어하는 그런 이미지들이랑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사실 기록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정의 물리적 직접을 통제하는 행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기록은 계층이 있습니다. 아까 이현영 선생님께서도 그런 건축 컬렉션에서 계층 보여주셨고 했는데 이렇게 이건 뭐 영국 같은 경우가 이런 식이고 미국 그리고 한국의 사례인데 이제 아이템 단위가 기록물 꺼내고 파일의 기록물 철 시리즈의 기록 계열 이렇게 해석이 되고 레코드 그룹이라는 기록군이 있어요. 그래서 요 단계들이 보통 이제 출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부서 조직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레코드 그룹 단위는 조직적인 출처 중심으로 구성이 되고요. 이 시리즈 기록 계열 같은 경우가 각 부서들에서 수행하는 기능 중심으로 구성이 되곤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록 계층은 기록을 기술하는 단위가 되는데요. 예, 아까 이제 물리적인 그런 하이어라키랑 논리적인 그런 하이어라키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기록권은 당연히 편철돼서 기록철에 들어있고 그 보존 상자에 담겨서 특정 서가에 있고 또 서고에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논리적으로는 그런 업무 기능에 따라서 구성된 시리즈 안에 속하고 그게 어떤 조직적인 아니면 수집 단위의 컬렉션에 속하는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시대 때는 이렇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기록들이 전자적으로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전자적으로 생성되는 기록은 이제 물리적 실체가 없죠. 그래서 요즘 그런 전자적 환경에서 디지털 환경에서 기록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물리적인 것보다도 이제 논리적인 지적 통제가 더욱 정리 기술에서 중요한 더욱 더 중요해지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이제 이런 한국 같은 경우가 국가기록원도 이제 기록군 계열 이렇게 해서 레코드 그룹 시리즈를 구축해 놓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지 제가 알지를 못해서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전자기록 같은 경우는 지금 옆에 보시는 정책 분야부터 단위까지 카드라고 하는 BRM 공공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이런 업무 기능 분류 체계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지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가기록원의 사례인데요. 사실 저희가 국가기록원만큼 잘 구축을 해놓지 못해서 국가기록원의 사례를 보여드리는데 이제 레코드 그룹의 서울특별시 여기 이제 조직적인 출처죠. 레코드 그룹 그리고 계열 시리즈 단위 행정지원이라는 큰 단위의 업무 기능 또 하위에 좀 더 세부적인 업무 기능 이렇게 계층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리된 결과라는 거죠. 논리적인 구성이 그렇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기록 계층별 목록의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물리적인 아날로그 기록이나 디지털로 생산되는 기록이나 이걸 물리적으로 제어를 하건 지적으로 통제를 하건 결국 정리라는 것은 목록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기록을 물리적, 지적으로 제어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음은 기술 얘기를 드릴 건데 그런 기록 자료를 표현하는 데이터를 만드는 그런 프로세스 검색 도구 차원으로 많이 언급이 되고 또 그런 기록 자료를 발견하고 관리하기 하는데 쓰인다. 근데 좀 복잡하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기술은 그냥 기록을 설명하는 일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기록 메타데이터인데요. 국가기록은 표준이고 ISO 표준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여기 요소는 23개가 있고 또 그 아래 하위 요소로 해서 굉장히 수십 개의 기록 메타데이터가 있는데 기록 메타데이터는 쉽게 기록에 대한 정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록의 생산자, 기록 계층, 기록 식별자, 기록 물명 뭐 이렇게 기록에 대한 정보들을 기록 메타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기록 메타데이터 국제 표준에 보면은 그런 기타 기록 메타데이터를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기록을 식별하기 위한 요소들, 기록의 내용을 설명하는 기술하는 요소들, 기록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 사건 계획과 사건 이력은 이제 이걸 관리 이력이나 또 앞으로 이 기록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데 필요한 그런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타데이터를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걸 잘 보시면 식별, 기술, 이용 이렇게 관계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거는 기록물 기술 규칙이에요. 국가기록에 크게 다르지가 않죠. 마찬가지로 기록을 식별하는 것, 그리고 기록의 출처 및 관리 이력에 대한 정보. 아까 사건 이력이 있었죠. 내용과 구조 용역, 접근과 이용 조건, 관련 자료, 관계, 이용 거의 비슷해요, 사실. 그리고 이제 기록학계에서는 한 20년 전부터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메타데이터랑 기록 기술이랑 뭐가 다르냐. 그래서 디지털 환경으로 변화하면서 메타데이터가 기록 기술을 대체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전부터 있었는데 이미 이제 디지털 환경에서 사실 기록 기술 요소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메타데이터의 형태입니다. 존재하는 건 메타데이터랑 똑같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국가기록원 연구기록물 기술 규칙의 부속서인데 기록관리 메타데이터랑 그런 기록 기술 요소를 매핑한 거예요. 사실 그러면은 굳이 이거를 왜 구분하는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는데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데이터는 기록에 대한 정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록을 입수해서 관리하고 보존하는 과정에서 입력하고 획득한 정보 그 이상의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기술은 거기서 좀 행위와 관련된 관점이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제 기술은 전통적으로 아키비스트가 기록을 들여다보고 이 기록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이 기록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제 적어나가는 그런 행위였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기술하는 행위가 예전에 손수 쓰던 행위에서 컴퓨터로 입력하는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존재 형태 자체가 메타데이터이기 때문에 둘이 뭐가 다르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기록 기술은 뭔가 아키비스트가 기록을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 그런 행위가 들어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록물 기술 항목들은 이제 기록을 설명하는 요소 사실 메타데이터랑 현실적으로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같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이제 기록 기술의 형태가 어떠냐면 그런 저희 서울기록원의 시리즈 기술 사례인데 저희는 아이템 단위의 기술을 하지 않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1년에 생산되는 기록만 해도 수백만 건이어서 그거를 일일이 기술을 할 수가 없어요. 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는 집합적 기술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아크웹에서는. 그래서 저희는 시리즈 단위로만 기술을 하고 있어요. 이 시리즈에는 어떤 철이 들어있고 어떤 건이 들어있고 뭐 그런. 그래서 이거는 작년에 했던 건데 공원 계획과 관련된 공간 시설 관련 기록이에요. 그래서 생산자가 이렇게 되고 기술 계층 시리즈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다 메타데이터죠. 존재하는 형태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나온 이 기술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구성 이런 것들 정리 체계, 보존 이력 이런 부분들을 뭔가 좀 더 아키비스트가 기록을 실제로 들여다보고 뭔가 소개를 하려는 노력이 기술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록 기술을 요약하면 기록을 찾고 관리하기 위한 정보 그리고 그 정보를 입력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틀어서 정리 기술이라는 게 보면 기록의 질서를 부여하고 접근점을 제공하는 일이라고 서울기록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엄청 지난한 일들을 왜 하냐면 결국 기록을 찾기 위해서인데
목적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은 기록을 찾는 것이 이제 당연히 이제 보통 서비스 관점으로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제공자 입장에 있다 보니까 체계적인 관리에 더 공감이 많이 가요. 왜냐면 이제 저희가 뭐 기록을 분류를 하든 정리를 하든 평가를 하든 공개제 분류를 하든 아니면 서고에 넣든 아니면 보존 처리를 하든 결국 모든 행위가 다 대상 기록을 선택하는 걸로 또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 기록을 대상 기록을 잘 찾아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잘 체계적으로 기록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정리 기술이 필요하다. 이거 이제 기록 서비스는 요새 너무나 당연한 얘기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이제 공공 기록의 정리 기술인데요. 일단 대상의 그런 공공 기록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 있어서 나름 만들어 본 건데 아카이브가 다 이렇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이제 공공 아카이브, 기관형 아카이브의 사례를 갖다가 놓은 거기 때문에 수집형 아카이브랑은 좀 많이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다 일일이 설명드리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좀 그런 공공 기록, 공공 아카이브의 공공 아카이브라고 하는 게 공공 아카이브의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다른 것 좀 구별되는 부분들이 주로 묶음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생산자가 하나의 모기관이라는 거. 저희는 서울시의 기록을 관리하는 곳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생산 방식도 이제 각각 그래도 출판되거나 제작되거나 하는데 저희는 이제 업무 사이클에 따라 유기적으로 생산하는 거죠. 기한하고 결제 받고 그런 식으로 생겨나는 게 공공 기록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정리 방식이 이제 뭐 도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그 십진 분류, 주제 분류가 있고 뭐 그런 뮤지엄에서도 유형 분류나 자문의 유형 이렇게 정리하는데 저희는 출처 원질서라는 게 좀 다르고 기술 단위가 저희는 이렇게 묶음 단위라는 게 좀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공공 기록의 특성을 보면 이거는 이제 기록의 좀 생애 주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래 한 수백 개의 절차가 있는데 굉장히 좀 축약을 해봤어요. 이제 공공 기록이 생산되는 과정은 이제 저 같은 주무관이 막 문서를 씁니다. 그걸 기한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위에 과장님이나 원장님 같은 분이 이제 사인을 해주는 거죠. 그럼 결제라고 하고 그 결제가 완료되는 시점이 기록이 생산되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이게 아날로그 환경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결제를 받아가지고 오면 그걸 고스란히 잘 그 파일 철에다가 철을 해놓겠죠. 이제 편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첫 정리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 정리라고 하는 게 아카이브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책상이나 서랍에 놨다가 나중에 시간을 내서 캐비넷으로 그래서 캐비넷을 갖다가 이제 기록관으로 때가 돼서 이관을 하게 되면 이제 기록관 문서고에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이관 절차에서도 이제 서고에 입고하면서 이제 이게 제대로 왔나 그런 목록 검토하고 또 기록관의 그 문서고에 넣으면 또 거기에 그 규칙과 질서에 맞춰서 다시 배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또 정리 행위가 일어나. 아카이브도 마찬가지고. 디지털 환경도 다르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편철 행위가 기한할 때 그 경위과제를 선택하면서 하도록 돼 있어서 기한하면서 애초에 편철이 되는 구조예요. 그리고 똑같습니다. 행위는 다 똑같은데 전제적으로 이루어질 뿐이고 위치가 각 시스템에 스토리지에 있다라는 것만 좀 다르죠. 근데 이제 왜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카이브에서 정리 기준은 출처와 원질서인데 이게 이 과정을 거치면서 잘 안 뒤집혀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기한을 할 때 부서명을 잘못 쓴다든지 정보를 잘못 입력하고 그거를 위에 관리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결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주로는 편철하는 과정에서 제일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냥 사실 뭐 게으른 사람들은 그냥 아무데나 맡겨놨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작철이라고 부르거든요.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그냥 대충 없이 탄철해. 그런 것도 많고 이게 보통 부서가 이동되거나 조직 개편이 되거나 그러면은 이런 거 정리가 잘 안 됩니다. 거의 뭐 재활용 내놓듯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런 현장들을 많이 보고 나서는 이게 과연 공공기록의 원질서가 신뢰할 만한 것인가 라는 의심을 품게 됐어요. 서울시가 그렇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실수를 그 얘기를
이제 왜냐면 이제 요거를 말씀드려야 요런 거에 기반해서 저희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 공공 기록의 그런 생애 주기에 있어서 지금 한국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그런 출처 원질서가 많이 훼손됐다. 이 그런 과정에서 훼손됐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분류 체계의 문제도 있습니다. 뭐 기록도 아까 정리의 기준이 그 출처 원질서라고는 말씀드렸지만 그건 이제 물리적인 아날로그 기록 시대의 이야기고 지금 전자기록 시대에 와서는 지금 BRM을 쓰고 있죠. 근데 이제 역대로 그런 기록 분류 체계는 많았었습니다. 뭐 60년도 이전에는 그 유형 분류를 했던 것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 정보가 제대로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기록을 조직화하는데 기록을 정리하는데 기준으로 쓰기가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 보면 공공기록의 환경이 출처 원질서가 훼손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기록 분류 체계가 한계가 있다. 그리고 또 기록 메타데이터가 부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소장기록 정리기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는 지금 4년 차인데 거의 사업의 절반 정도의 공수를 메타데이터 품질 검증하는 데 쓰고 있어요. 정리기술하는 데 쓰고 있지 못하고 생산 부서가 틀리다든지 일시가 틀렸다든지 정말 많은 정보가 틀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기술이란 게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들을 느꼈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서울기록원에 어떤 방식으로 카탈로깅을 해야겠다라고 했냐면 이건 저희의 모토인데 저희 카탈로그 사업에 데이터 기반의 기록을 조직화를 해야겠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레퍼런스를 제공해야겠다. 이거를 모토로 삼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새로운 질서를 정해야 했어요. 기존의 질서를 부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레코드 그룹의 설정인데 그 원칙적으로 사실은 원칙적으로 접근을 한 거죠. 그래서 레코드 그룹은 출처, 서울기록원이 기록을 입수한 기관, 대상 기관. 그래서 저희는 서울특별시 본청 그리고 그 산하의 본부사업소, 출연기관 자치구들 이 단위로 조직단, 기관 단위로 출처를 잡았고 컬렉션 같은 경우는 수집처 단위로 컬렉션을 구성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건 그냥 이렇게 설정하기로 마음으로 되는 거라서 끝이에요. 이제 문제는 이제 시리즈를 구성해 주는 건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리즈는 보통 업무 기능을 중심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기능 출처라는 말을 아카이브에서 많이 쓰는데요. 실제 기록을 있게 한 기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업무 기능 중심의 기록 묶음으로 저희가 시리즈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 절차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실제 작업하는 과정은 일단 대상 기록을 선정을 하고 해요.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는 분야가 공원이었고요. 그러면 공원 관련된 조직을 현지 기준에서 찾습니다. 현재는 푸른 도시국이에요. 그러면은 세 번째로 그 이전 부서 연역을 전체를 다 조사를 합니다. 푸른 도시국 이전에 무슨 국이었고 어느 국 소속이었고 그래서 이전에 역대 조직이 생산한 관련료 그 역대 연역을 다 확인한 다음에 그 조직이 생산한 기록들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관련 기능 시소러스를 작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리즈 구성을 업무 기능을 중심으로 묶기로 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또 지난한 일이 시작된 관계 법령을 확인을 해요. 예를 들면 여기는 하나만 넣어놨는데 관계 법령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공원법 그리고 그러면 거기에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 결국 공공기관이 일하는 거에 대해 규정이 되어 있는 법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그 분야에 관련된 법령만 보는 게 아니라 관련 부서의 역대 직제와 사무분장을 다 확인을 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행정기구 설치 조례나 직제 규칙, 사무분장 규칙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연역법 법규를 다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업무 기능 요소들을 추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상하이, 선후 관계, 그런 관계 등을 파악해서 시소러스를 작성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기능들에다가 기록 철들을 매핑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분류값들이 많은 참조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도 매핑하고 저렇게도 매핑을 해보면서 시리즈를 구성하는 지난한 과정을 거치는데 그랬을 때 기록의 생산 부서나 기록의 볼륨, 양 그리고 기간, 기록의 유형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시리즈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뭐 업무 프로세스를 반영하기도 하고 일정 기간 단위로 분할하기도 하고요. 뭐 도면이나 케이스 파일, 간행물 같은 기록 유형에 따라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시리즈를 구성을 해주고 있고요. 그 결과가 이제 지금 아까 나눠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카탈로그 두개 실린 시리즈 목록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서울기록원이 좀 새로운 시도를 한 거는 이거 정말 중요한 건 맥락의 연결입니다. 그래서 다중 엔티티, 객관적인 데이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앞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전거 레코드와 시소러스를 저희가 활용을 해서 맥락을 연결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저희는 정리 기술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뭐 다중 엔티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미 오래된 얘기예요. 그 기록학 쪽에서 이런 메타데이터 표준인데 거기서도 이미 뭐 기록이라는 엔티티 그리고 사람, 행위 주체라는 엔티티, 생산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업무라는 엔티티를 구분을 했죠. 벌써 엔티티를 구분을 했어요. 그리고 뭐 메타데이터 표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술 표준들이 2000년대 초중반부터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기록 기술 표준이 나왔었는데 기술을 하다 보니까 생산자 정보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전 같으면 일일이 그냥 기록의 하나의 그냥 기술 요소로서 들어가던 그런 생산자 정보가 하나의 그냥 메타데이터 항목이었었을 텐데 이게 하나의 또 스키마로 탄생을 한 거고요.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해외도 마찬가지겠지만 조직이나 기관 부서는 굉장히 빈번하게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변화가 덜한 업무 기능을 출처로 보자. 그래서 기능 출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이게 또 기록을 설명하는 중요한 맥락이기 때문에 업무 기능을 또 기술해야겠다. 그래서 업무 기능에 대한 기술 스키마가 또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비슷한 방식으로 소장처에 대해서도 따로 별도로 기술하는 그런 표준이 나오고요. 이렇게 이미 오래전부터 기록과 구분 엔티티를 분화하는 일들은 이전부터 계속 오래되어 왔습니다. 저희가 뭐 새로운 시도를 한 건 아니고요. 이미 다 있었던 거를 잘 참고해서 진행을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뭐 이런 시도까지도 있었는데 뭐 RIC라고 레코딩 컨셉 텍스트라고 이제 그 기술 표준에서 이제 저희도 LOD로 전환하려는 움직임 중에 하나였는데 사실은 그 기반이 된 이것들이 연계 방안은 제시돼 있었으나 직접적인 개체와 관계가 설정이 제대로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거를 참고하려고 했다가 사실 너무 어려워서 소화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저희가 했는데 이거는 시간 관계에서 못 가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중 엔티티를 6개를 설정을 했습니다. 조직, 인물, 기능, 주체, 공간, 소장처 이렇게 6개인데 조직, 인물은 전거 레코드고요. 뭐 소장처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공간도 전거 레코드로 뭐 미국은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보라색으로 해놓은 건 시소러스인데 보통 주제 시소러스 아까 도서관 사례도 말씀해 주셨지만 통째 어휘질이죠. 그리고 기능 시소러스가 별도로 저희는 왜냐하면 업무 기능이 아카이브 공공 아카이브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엔티티 6가지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중 엔티티 기반의 이런 정리 기술 카탈로그 모형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계를 한 거죠. 서로 연결을 지어서 설명될 수 있게 하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처음 한 건 아니에요. 당연히 이미 미국과 영국이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좀 흐릿해서 그런데 여기가 기록 기술, 그러니까 기록 객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소장처, 생산자, 여기 펄슨도 따로 있으니까 주인물 이렇게 나누고 있고 미국 나라 같은 경우도 기록 기술이 있는데 여기 전거 레코드라고 되어 있고 오거니제이션 그리고 펄슨 개인 그리고 지오그래피컬 서브젝트라고 해서 공간 전거 그리고 여기 시소러스도 있죠 여기에.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미국의 경우를 따라한 거예요. 사실 많이 참고를 했죠. 근데 그러면 그런 전거 레코드와 시소러스를 저희가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간단하게만 빨리 설명드릴게요. 이제 조직 정보를 구축하면 조직 정보하면 이런 조직도가 제일 먼저 떠오르실 텐데 이런 조직도가 역대 서울시 이렇게 조직 변천을 보면은 한 수백 번 바뀌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방식이 역대 설치조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 부서가 그 존속 기간을 다 확인을 하고요. 뭐 보면은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오고 그 밑에 부서 빠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따로 그런 조직 연역을 정리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이렇게 점거 레코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조직 점거 레코드 사례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서울특별시본청과 본부사업소로 전체 점거 레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뭐 네. 나중엔 이런 형태의 검색 도구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조직의 연역을 확인하면서 대상 기록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업무 기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뭐 사무분장이나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결국 그 부서가 하는 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또 저희가 참고를 하고요. 또 아까 사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계 법령에서도 업무 관련된 정보들이 나옵니다. 그럼 그런 데서 요소들을 추출해서 업무 기능 시소러스를 만들죠. 네, 그래서 그 결과로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업무 기능들을 기능 시소러스 형태로 구축을 해왔고 여기 보시면 서로 기능 간에도 상하이 관계나 전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들을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림처럼 저희는 사실 다 연결되는 거를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조직하고 연결이 되도록 여기 관련 객체를 통해서 조직 점거와 업무 기능 점거를 기능 서비스를 연결을 하고요. 이런 형태로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체 시소러스는 사실 저희가 굳이 주제 시소러스까지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저희가 딱 작성하는 대상은 요거 정도입니다. 시책이나 정책명, 공약명, 서울시에서 일어난 주요 사건들,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시가 설명을 해야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그런 주제 시소러스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정책 아카이브 같은 데 가보면 역대 주요 공약이나 그런 정책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들을 참조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주제 시소러스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인물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모든 인물을 다 하진 않고요. 역대 서울시장만 이렇게 점거 레코드의 형태로 작성을 역시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각 점거 레코드 시소러스가 이제 관련 개체의 이 항목을 통해서 서로 연결을 시켜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간도 행정구역의 변천 정보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시도 계속 행정구역이 변하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73년도에는 여기가 성동구였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역대 그런 행정구역의 변천까지도 저희가 공간 점거의 형태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엄청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아직 성과를 낼 만큼까지는 못 왔는데 열심히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점거 레코드나 시소러스를 뽑으면 결국 기록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일일이 저희가 노가다로 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다 보고요. 거기서 대상 키워드들을 다 추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키워드들을 추출을 해서 공간과 관련된 거는 공간 점거 레코드로 만들고 주제와 관련된 거 추출해서 주제 점거 레코드로 만들고 여기서 부서 정보 확인해서 조직 점거 레코드 만들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연결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런 거를 하려면 다 이렇게 기록을 일일이 다 들여다보고 키워드를 추출해서 연결하는 지난한 작업을 해야 이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런 그림을 꿈꾸고 있는데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정리해 놓은 게 이게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다 링크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직 점거 레코드랑 연결이 되고요. 소장청, 생산장 그리고 여기 연관 기록하고 연결이 되고 연관 좀 업무 기능이라든지 주제 이런 식으로 이 기록들이 실제 점거 레코드와 시소러스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지금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할 수 있는 레퍼런스를 제공하는 아카이브가 되는 게 목표고 데이터 기반의 기록 정보화를 하는 것이 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점거 레코드 시소러스를 대대적으로 보완하고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연계형 검색 도구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조직 연역 정보 검색 서비스를 시도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지도 기반 검색 서비스를 시도해 볼 예정입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